안녕하세요. 토플 팁스 제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토플 리스닝 노트 테이킹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아마 여러분은 토플을 준비하면서 되게 이런 소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리스닝에서 노트 테이킹 정말 중요해. 근데 아무도 안 알려준 거예요. 어떻게 노트 테이킹을 해야 할지. 그래서 학생들이 되게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저는 정말 중요한 핵심이 되는 질문에만 답변을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시작 한번 해볼까요? 고고! 자, 여러분, 노트 테이킹이라 무엇일까요? 보통은 노트 테이킹 했을 때 여러분이 그 단어를 떠올리면 필기. 근데 필기 맞죠? 우리가 적는 건 맞는데 뭘 적어야 되냐 이거죠. 자, 일단 첫 번째, 들리는 걸 다 적냐? 절대 아니죠. 여러분, 들리는 거가 여러분이 뭐가 들릴지 그 채점관이 어떻게 알아요? 그죠? 들리는 걸 다 적는 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는 뭐냐면 요약을 하는 거예요. 이게 리스닝을 듣다 보면 너무 재밌는 거야. 특히 이제 강의 같은 경우는 막 내가 몰랐던, 근데 막 관심이 있었던 분야가 나와요. 얼마나 재밌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갑자기 그 교수님의 제자가 되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열심히 그 강의 내용을 막 요약을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난 지금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그 사람은 실제로 진짜 교수도 아니고 그냥 narrator, 성우잖아요. 우리는 집중해야 돼.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문제 출제 포인트에만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토플 리스닝 노트 테이킹이라는 것은 문제가 나올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이 나중에 문제 풀 때 날 수 있게 핵심 내용만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성우의 제자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 포인트만 노트 테이킹 하기. 사실 정해져 있진 않죠. 답은 없죠. 근데 제가 조금 쉽게 접근하는 방식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토플 리스닝을 이제 막 시작하는 친구들 알고 있어야 되는 게 토플 리스닝에는 대화문 타입, 그리고 강의 타입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는 이제 진행되는 지문의 흐름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포맷을 짜면 되는데 강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크게 뭐 그렇게 엄청난 포맷은 없고 그냥 여러분 있는 종이에다가 그냥 순서대로 노트 테이킹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반면에 대화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두 사람이 나와서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나중에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반을 나눠두고요. 그리고 남자, 여자의 이제 축약형인 MW를 적어두고 노트 테이킹을 진행을 합니다. 그쵸. 처음에 여러분이 딱 토플 리스닝을 하려고 앉아서 이제 문제를 풀려고 노트 테이킹을 막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막상 내가 하려고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너무 술술 잘했던 것 같은데 나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제 손을 막 썼어. 근데 이제 귀가 멈추고 막 귀에 집중을 했더니 이제 또 손이 멈추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거는 그냥 반복 연습이 답입니다. 여러분이 안 해봐서 그래요. 이렇게 동시에 필기를 할 일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리스닝 많이 듣고 많이 연습하면서 노트 테이킹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럴 수 있죠.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 보면은 지문의 길이가 뭐 3분, 5분 이렇게 정확하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날은 3분 30초예요. 근데 어떤 날은 뭐 4분 30초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노트 테이킹의 양이 왔다 갔다 지문의 길이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노트 테이킹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기준을 골라내시면 어떻게 여러분이 노트 테이킹 할 수 있냐? 자, 문제 개수에 따라 가셔야 돼요. 우리 대화문은 항상 5개 출제되죠. 강의는 6개 출제돼요. 자, 저는 보통 그래서 대화문, 즉 문제 출제 5개가 나오는 것은 보통은 이제 A4 용지 기준으로 한 반 페이지 정도면 끝나요. 그리고 강의 같은 경우에는 한 4분의 3페이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정말 위험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보세요. 어떻게 영어로 다 우리가 노트 테이킹을 하겠습니까? 저도 영어로 다 노트 테이킹 절대 하지 않아요. 물론 저도 기본적으로 거의 다 영어로 진행을 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영어 단어가 너무 길어. 그럼 그거 언제 적어요? 그거 적다가 뒤에 단어가 막 다 날라가요. 근데 리스닝은 다시 들려주는 섹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긴 단어가 있으면 저는 웬만하면 한국어로 빠르게 생각이 났을 경우에는 한국어로 노트 테이킹을 하고요. 또는 이제 또 한 가지 케이스가 더 있어요. 뭐냐면 전문 용어들 있죠.
저는 특히 언제 제일 힘드냐 하면 사람 이름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뮤직 클래스예요. 근데 차이콥스키가 나왔어. 그럼 차이콥스키 스펠링 아세요? 너무 어려워. 막 CH, 심지어 CH도 아니야. T로 시작해. 이제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노트테이킹 뒤에 것까지 다 날라버리는 이제 상황이 나올 수 있겠죠.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문 용어나 아니면 이제 긴 단어가 나왔을 때는 한국어를 사용해서 노트테이킹을 진행을 합니다.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기호를 어떻게 이제 똑똑하게 쓸 수 있냐,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기억해야 돼요. 물론 기호를 쓰는 게 좋죠. 왜냐하면 내가 이제 노트 테이킹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때문에 이제 리스닝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많아집니다.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또 기호에 또 집착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기호에 너무 재미 들린 거예요. 기호 쓰는 거에.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있냐면 리스닝 자체에 집중을 못하는 상황이 또 반대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여러분은 몇 가지의 기호만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옆에 보시면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기호들은 제가 그냥 막 가지고 온 게 절대 아니에요. 뭐냐면 정말 토플 리스닝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 정말 핵심 단어들을 기호로 정리해봤고요. 이 친구들은 리스닝뿐만이 아니라 뭐 스피킹이나 라이팅, 여러분이 그냥 뭔가 듣기를 하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활용이 가능한 기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요하시면 잠깐 멈춰놓고 뭐 스크린샷을 하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적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축약형이요. 축약형 학생들이 되게 많이 쓰고 싶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얘기했듯이 토플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날 기다려주지 않아. 지문은 막 미친 듯이 혼자서 달려가는데 난 아직도 그 전문장을 노트 테이킹 중이야. 그러려면 여러분이 잘 따라가려면 최대한 빠르게 노트 테이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축약형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우리 뭐 찾아보면 그런 얘기도 많아요. 모음과 자음을 구분해서 모음을 버리고 자음만 노트 테이킹 하세요. 그거 너무 힘들어. 그거 생각하다가 오히려 다 지나가겠어. 그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통 축약형은 뭐 짧은 단어를 굳이 축약해서 쓸 필요가 없잖아요. 긴 단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반토막을 내는 거지. 근데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반토막이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discussion. 굳이 이거 다 적을 필요 없고 얘를 어떻게 적는다? discuss. 아니면 예를 들어서 conclusion 같은 경우도 conclude 해서 L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적어주셔도 나중에 봤을 때 본인이 기억이 나요. 그냥 방금 전에 들은 내용이잖아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축약형은 딱 그 방법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노트 테이킹 영상 잘 보셨나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꿀팁들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Bye guys!